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 간 이야기를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간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우리 생명 유지에 너무너무 중요한 물질들을 생합성을 많이 해요. 생합성을 많이 해요. 아미노산,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은 몸에서 합성되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넣어줘야 되지만, 어, 그냥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아미노산들도 많아요. 그런 거 합성하는 일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다 아는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그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합성해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콜레스테롤의 한 80% 내지 85%를 간에서 합성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를 뭐 안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 오를 것으로 몇 년 전까지 그렇게, 그래서 뭐 계란 노른자 뭐 해산물 굴이나 뭐 이런 거 먹으면 콜레스테롤에 나쁘다 뭐 이래서 그런 거 다 차단하고 하다가 요즘에는 좀 안 그렇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하나도 먹지 않아도 절에서 채소만 먹는 스님도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거든요. 왜 만드느냐? 정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만들어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여러분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합성하거든요. 성 호르몬을 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 높다고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도 안 해보고 무조건 병원에서 처방하는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약만 처방받아 드시는 분 조심하셔야 돼요. 식이요법, 운동요법 먼저 하셔야지 그 약으로 수치를 조절하게 되면 우리 몸의 필수적인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 좋아요. 콜레스테롤로 여러분 모든 세포막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지 못하게 되면 근육막이 녹아서 근육통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이게 콜레스테롤 약, 고지혈증 약 부작용 제가 얘기하면서 그 얘기 아마 다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로 우리 뇌세포 이런 것들도 다 뇌 기능 이런 것 유지하는데도 콜레스테롤이 필수 물질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차단해 버리면 기억력 현저히 떨어져서 치매 위험 올 수 있거든요. 근육도 다 빠져버리고. 이렇게 중요한 물질을 간에서 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콩팥의 머리 부분인 부신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우리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게끔 우리 몸을 도와주는 그런 강력한 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것도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요. 그리고 비타민 D 자외선을 쬐면 뭐 피부에서 비타민 D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비타민 D도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물질을 간에서 만드는 거예요. 간에서 또 담즙도 만들어요. 담즙을 간세포에서 만드는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 기름기를 소화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은 담즙을 통해서 소화기관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간에서 뭐 코엔자임 q 텐 이런 것도 간에서 만들죠. 그것도 중요한 보효소인데요. 심장을 튼튼하게 하기도 하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되는 젊어지는 그 물질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코엔자임 q 텐을 보조제로 먹는 사람들도 많죠. 그게 본래 간에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단백질 그러니까 많이 먹잖아요. 요즘에 고기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 고기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뭐 식물성 단백질도 단백질을 먹으면 그 단백질을 이제 몸에서 다 처리하고 마지막이 아주 맹독성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암모니아라는 거거든요. 암모니아 왜 그 시골에 푸세식 화장실 가면 코를 확 찌르는 그 독한 냄새 있잖아요. 그게 암모니아 냄새예요. 암모니아가 우리 혈액 속을 그냥 떠다니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거든, 죽거든요. 이 암모니아를 무독한 요소로 만드는 작용을 간에서 해요. 그게 이제 오르니틴 회로라고 그 요소를 만드는 어떤 생합성 과정이 간세포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간은 요소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해독을 하죠. 여러분 왜 술을 마시고 숙취가 심한 사람들 그거는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맹독성 물질이 그 알코올이 변형되면서 생기는데요. 아세트알데히드. 그거를 무독하게 해독하는 그 역할도 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왜 숙취 때문에 힘든 사람들 간장약 먹잖아요. 그게 간에서 숙취를 해소한다, 뭐 해독 작용을 한다 그런 뜻이 되죠.
간은 해독작용, 소화작용, 또 여러 가지 그 생체에 아주 중요한 물질들을 생합성하는 작용, 이런 것 다 하게 되는데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는 중요한 역할이 혈액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혈액이요, 그냥 단순하게 심장에서 폐로 또 전신으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요. 아주 훨씬 더 섬세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신의 모든 혈관의 그 용적을 다 합쳤을 때 그 용적 그 보다도 혈액량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혈액량이 그 모든 혈관을 다 채울 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그 비어있는 혈관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도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지금 내가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급하게 달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긴장하고 머리를 써야 되는 상황인지 뭐 즐겁게 대화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노는 상황이든지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 몸에 혈액이 몰리는 장기나 몰리는 신체 부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그 혈액량이 많았다가 적었다가 순환 혈액량도 그때그때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혈액량 조절을 간에서 한다는 거예요. 간은 왜 여러분 소간이나 돼지 간 보셨어요? 생간. 보면 간은 이렇게 너무 부드럽고 이렇게 손으로 꾹 누르면은 그냥 푹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이게 뭉개질 것처럼 아주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를 그렇게 생겼잖아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저를 억지로 생간을 소의 생간을 자꾸 먹였거든요, 저한테. 눈 나쁜 사람은 이런 거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끔찍했어요, 그 간을 먹는다는 거. 근데 그 간은 말이 간이지 그냥 피의 어떤 덩어리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간은 그 자체가 핏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서 가장 혈액을 많이 머금고 있는 장기가 간이라고 하거든요. 간은 평소에도 많이 머금고 있지만 더 많은 혈액량을 이렇게 쫙 빨아들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그라들면서 그 혈액을 분출하기도 하고, 이런 거의 너무너무 섬세한 지능적인 그런 일들을 간에서 해요. 또 간은요, 좌엽하고 우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 두 덩어리잖아요.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이면서 움직인다고 하네요.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기도 하고 이렇게 꼬이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많은 작용들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정말 뭐 빙산의 일각이겠죠. 아주 조금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이 간이 나빠지잖아요. 근데 간 수치를 얘기를 하는데 뭐 간 수치 종류가 많아요. 뭐 GOT, GPT, 또 감마 GTP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GOT, GPT, 감마 GTP, 뭐, 그거를 또 AST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 바꿔가지고 하면 저도 막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수치라고 해도요, 그 수치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본래 우리 몸은 간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체되거든요. 여러분, 때 밀면 때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때를 밀면 이렇게 세포가 죽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일 피부의 겉부분에 있는 이 세포가 교체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만 교체되겠어요? 뼈도 가만히 있는 조직이 아니라 그 속에 칼슘이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래서 이 뼈가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세포가 다 그런 식인데 간세포도요. 일정한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교체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정말 좋은 사람도 간 수치가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대체로 한 40, 30 이 정도는 그냥 늘 있는데요. 그 수치 자체가 세포가 녹아서 흘러나왔다, 분해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 수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많은 간세포가 파괴되었다라고 봐서 위험하다고 보지만 정말 간이 나쁜 사람들, 예를 들면 간이 굳어있는 간경변 환자는 이 간 수치가 오히려 더 낮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세포 교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면 간세포가 좀 많이 녹아 나올 수 있어서 뭐 수치가 100이나 뭐 심지어 500까지 이렇게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잘 쉬고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또 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간세포는 또 회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가끔 그 황달 오는 거 있잖아요. 그 황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담즙이 혈액으로 분비가 된 건데요. 본래 담즙이라는 거는 간세포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간세포에서 만들어가지고 담낭을 통해서 본래 소화기계로 이렇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담즙은 소화액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그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간세포 속에 함유되어 있던 담즙이 간세포에 붙어 있는 그 혈관으로 녹아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혈액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담즙이 혈액으로 들어가서 전신이 노랗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눈이 노랗게 된다 이러면 이제 황달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은 어떤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고 그 덩어리 속에 이렇게 혈관이 막 분포되어 있는 피가 통하는 이런 조직이라고 보기보다는요. 혈관이 먼저인 거예요. 혈관이 굵은 가지로 이렇게 있고 거기에 간세포가 붙어 있다라고 보면 맞대요. 간세포가 이렇게 모여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강력한 뭐 낙상 사고를 입었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심한 충격을 받은 사람들 중에요. 중상자 중에 가끔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개복 수술을 해보면 간이 이렇게 다 풀어져 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간이 없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 없어졌던 간이 다시 회복이 돼서 도로 간 모양으로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뭐 위장이나 뭐 대장이나 신장이나 이런 장기처럼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혈관이 먼저고 거기에 세포가 붙어 있다라는 말이 서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간의 연결 정도가 다른 장기보다는 훨씬 약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세포가 어떻게 돼서 심하게 망가지면 그 속에 들어있던 담즙이 혈액으로 녹아 들어가서 혈액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담즙이 전신을 돌게 되면 이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생기산을 써가지고 지방간이 치료된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저희 약국에서는 지방간 치료된 것은 별달리 이렇게 새로운 뉴스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저희 직원들끼리 그분 또 좋아졌나 보다. 또 한 사람 지방간이 좋아졌나 보다. 지방간 낫는 것은 아주 우리한테는 평범한 일상이에요. 왜냐하면 생기산은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는데 지방간이라는 것은 간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것은 혈독, 수독, 식독, 열독 제가 네 가지 자주 말하는 그 체내 노폐물 있죠. 혈독, 수독, 식독, 열독. 이 중에서 지방은 식독에 들어가요. 이 식독을 처리하는 일을 생기산이 하기 때문에 지방간이 없어지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하겠죠. 너무 당연한데 간 경변이 치료된 사례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 치료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 몰라요. 저한테 생기산을 먹은 분들이 이제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렇게 먹는 분들이 당신이 다니는 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시겠죠? 그 관리 받으면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의사의 진단 결과를 기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간 경변이 치료되는 것도 결국은 혈액을 고치고 혈관을 좋게 하는 그 원리인 것 같아요. 그 원리. 그러니까 특별히 간은 다른 어떤 장기보다도 혈관이 먼저고 혈액이 먼저라는 거. 그리고 우리 모든 장기 중에 가장 혈액을 많이 품고 있는 장기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치료 원리가 있지 않겠어요? 생기산을 먹고 간이 좋아질 수 있다. 회복된 사람들이 많다. 저한테 또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해서 뭐 비리어드라든지 혹은 제픽스 뭐 이런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생기산을 먹고 그 약을 병원에서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끊어주는 사례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저희 너무너무 신기해하죠. 병원에서는 약 그만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사실은 다 나아도 약은 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병원에서 그 약을 그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제 귀도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런 소식들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 영상 보시고 간 나쁘신 분들 다 저한테 뭐 오라 그런 말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좀 너무 많이 오시는 것도 저에게는 좀
두려운 일이고 그냥 제 이야기 건강 정보로 들으시고 여러분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을 좋게 할 때 반드시 권하는 것, 뭐 생기산 말고도 비타민 B, C는 꼭 권하거든요. 여러분 비타민 B 그것도 B를 웬만하면 100단위로 먹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저기 있는 거, 저거, 제가 만든 비타민 B 100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하루에 한 8알에서 10알 정도, 1000ml짜리 그 정도는 드세요. 하루 종일 수시로 한두 알씩 계속 먹는 거죠. 식후에는 2알 먹고, 공복에는 1알씩 먹고, 이렇게 해서 자주자주 먹으면, 간세포를 보호하는데 아주 탁월한 작용이 있어요.